코스맥스 2023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8.6%, 영업이익은 32.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6회전으로 산출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 2회전이 하락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25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즈왓츠라는 데서 코스맥스 2,574억 원 떼였다. 이경수 회장 책임 커지는 이유. 이 제목이 선정적이라서 안 들여다볼 수 없는데 내용인즉슨 대여금 4,622억 원 중 2,574억 원 대선 충당금이다. 그러면은 이런 선정적인 기사를 이렇게 쓰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기자들이 과도한 대손 충당 설정 뭐 이런 식으로 좀 써줘야 좀 그 뭐 격이 있는 그 이 기사 제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수 지분 절반 투자한 미국 법인도 수천억 대여. 미국 법인 체질 개선 중 올해부터 성과 나올 것. 그래서 그 코스맥스 웨스트라고 미국에 있는 자회사인데 당기순 손실이 이제 좀 조금씩 줄고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그 얘기했는데, 그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이 코스맥스 웨스트가 그 빌려간 그 차입금은 이쪽에서 대여금이죠. 2027년에 갚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한이 안 된 걸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아마 꼰질렀든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이런 기자가 그 재무제표를 볼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다음 장에서 보듯이 대여금이 어느 계정에 있겠냐 이렇게 그 살펴보면은 유동자산은 없고요. 비유동자산이 5,293억 원이나 있는데 장기 금융자산 속에 대여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천억이 되어 있죠. 종속기업 투자액도 얼마 안 돼요. 535억. 유형자산이 1923억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뭐 4,500억이나 뭐 됐대는데 이게 이제 그 200억 장부상으로는 200억 장기 금융자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추정은 되는데, 회사가 그 뭐 달러 그다음에 앵화 이렇게 그 또 요거는 뭐 그 대만 그 화폐 단위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화로 그 환산하면은 4,519억 원인데 대손 상각이 2,564억 원 잡아놨어요. 근데 이게 좀 줄었죠. 이 대손 충당금이 순장부 금액이 그래서 1,954억 원으로 잡혀 있다. 이게 순자산이 줄어들면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대손 충당금을 잡았는지, 실제 회수하기가 어려운 건지 뭐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뭐 그래서 어쨌든 뭐 1분기 거를 아직 2분기 공시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1분기 거를 분석을 해 봅니다. 매출이 2,43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했습니다만 재고자산은 거꾸로 줄였어요. 스루프트 회계 쪽에서는 요거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우선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원가가 거의 뭐 비등하게 올라가지고 매출총액도 다 비등하게 이제 상승을 했고, 죄송합니다. 판매관리비가 10.7%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영업이익이 130억 원이 발생돼서 35%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337억 원대로서 23.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및 부재료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고요.
스루풋 금액 12.9% 증가했지만은 스루풋율,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10.4% 증가했습니다. 생산성이 조금 올라간 거로 돼 있어요. 절대 금액이 한 13% 정도 그 스루풋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스루풋 영업이익은 149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9억 원이 더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과 제공품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54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감소한 금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19억 원대인가요? 그것이 이익이 더 난 형국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회사는 단지 원부재료비라고만 했어요. 그게 사용액인지 그러니까 투입액인지 매입액인지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1356억 원이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공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위에 거는 제가 일반 회사들이 하는 방식을 해서 제가 역산으로 원재료 및 부재료 사용액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면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매출, 원가, 재료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23.6%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0.4%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715억 원 가공비인데, 이 가공비가 10.3% 금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2.7% 가공비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재료비가 2.7%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2차적으로 원재료 및 부재료 가격이 1분기에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만 보면은 233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8% 증가했습니다. 근데 직원 수가 37명 증가했는데, 거꾸로 인당 평균 예상 임금은 7,620만 원으로서 1.3%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렇게 월급을 안 올려주고 거꾸로 내려갈 것 같은, 회사는 돈을 버는데 직원 수도 늘렸는데 아무리 신입사원이 저임금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느냐, 37명 가지고 영향을 받느냐, 그게 조금 좀 이상합니다. 인당 평균 매출액이 뭐 증가했습니다만 1인당 한 2억 원 매출하는 수준밖에는 안 되는 기업이네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매출 재고자산 회전율이 6회전으로 2회전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루풋율은 2.3% 정도 또 내려갔고요.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요거를 제가 못 바꿨네요.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입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1, 2차 추론에서도 그 원재료 및 부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추론이 나왔죠. 그리고 마진율이 떨어졌으니까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손익계산서가 적합한지, 이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문제는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뽑은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52.8%로서 전년보다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50% 이상이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빌려 가지고 미국 자회사한테 돈을 왕창 꽂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라면은 이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은 전형적인 합법을 가장한
해외로 재산 도피하는 수법 아닐까 하는 그런 오인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자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더 취재하고 조사를 했으면은 좀 더 멋있는 히트 치는 그 뉴스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뭔가 그 정보원이 있겠죠. 자기 스스로 그냥 재무상태표하고 결산 보고서만 보고서 지금 1분기 걸 제가 분석했습니다만 지금 2분기 공시 내용이 나올 시점에 그런 뉴스를 터트린 거 분명히 뭔가 내부에 불만이 있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정보 제공자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렴분율 하락 순방향 충분 조건 논리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운다. 어, 그 입증, 반증이라기보다 입증인데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확인되는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입증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또 우리는 그 증거 자료로 찾아야 되는데 이 기업이 투명하다고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역시 수량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느려졌다라고 밝혀지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가 또 필요합니다. 그 재고자산 명세서에 제가 그 양식을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무조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표준화해야만 합니다. 원가 회계도 아직 이것들이 표준화가 안 돼가지고 표준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장난 쳐먹기 좋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게 한 200년 이상 산업 사회를 끌어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을 거라고 추구했는데 두 가지 에탄올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에탄올과 그리세린인데 이게 두 가지는 전체를 대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하락한 거로 되어 있고요. 제품 가격도 내려갔을 거라고 했는데 2.2% 거꾸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회계 가정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역으로 성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성분 원재료 가격을 그래서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일반 회사들처럼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원재료 사용액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원부재료라고 쓰고 그게 사용액인지 매입액인지 불분명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결론은 코스맥스의 이 매출원가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한 9,50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상은 521억 원인데 456억 원뿐이 안 나옵니다. 왜냐? 재고를 줄이면은 원가 회계는 이익이 감소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2% 정도 매출을 더 일으킨다면은 2% 정도 더 매출을 일으켜야 계획보다 더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꾸로 어떠한 매출 노력도 안 하고 재고만 증가를 시킨다면 14% 가만 앉아서 551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거 지속적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스루포트 회계로 보면은 9,500억 정도로 나옵니다. 더 높게 나오죠. 원가 회계는 9,500억인데 9,73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계약은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납품 계약이라고 그러면은 95만 원의 납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예상보다 이제 이 계획은 한 598억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363억 분이 안 남으니까 이익은 낼 방법은 재고 회전율이 연간 25회전 4.4%만 더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된다면은 9,920억 원,
잘만 하면 1조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예상 이익은 546억 원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원가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재고가 감소할 때는 그 예상 가격이 좀 높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분석한 경험을 토대로 이 결과를 정리를 하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고요. 판매가가 낮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에 감소했다 그러면은 이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상은 디프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스루프 세계는 재고가 감소가 아니고 회전율을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고가 증가했다, 낮아졌다, 이거가 문제가 아니다.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어쨌든 재고가 감소하면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까 그 9,797만 원대로 나오죠. 2만 원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디프레이션을 조금이라도 스루프트 회계는 완화할 수 있다. 지금 중국이나 그 일본은 30년 동안 디프레이션 속에서 헤매고 있었고 중국도 슬슬 그렇게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데 재고들이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프레이션이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스루프트 회계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 디프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볼 수가 있다. 스루프 사고 방식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시대 때도 물론 스루프트 회계를 해야 그러니까 적합한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재고 증가 시는 이제 반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 분석을 통해서 제가 또 스스로도 깨우친 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까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사고의 폭을 넓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23,900원이나 경영성과는 떨어졌는데 한 16% 정도. 그 액면 가격 500원짜리인데 장부 가격은 28,779원이고요. 장부 가격도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 장부 가격 대여금 이런 거를 낮춘 이유도 이런 이유도 있겠네요. 장부 가격을 올린다. 그래서 주가를 올린다. 이런 얘기 아니 장부 가격을 내려서 그러면 액면 가격이 그 좀 뭐라 할까요? 줄 텐데 아니 작게 나오게 될 텐데 이 거꾸로 이제 이게 올라갔죠. 네. 어떤 이익도 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잠깐 자본 청계 나누기 유통 주식수로 한 것이 BPS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주가는 올랐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주가 오를 어떤 그 근거는 미흡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코스맥스 TBI라는 데가 25.85%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0.18%, 외국인이 거의 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JP모건, 골드만들이 눈에 띕니다. 이상 코스맥스 그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매우 지금 높게 돼 있고 그 빌린 돈으로 자회사에 돈을 꿔주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대손 충당금 산정이 너무 높게 돼 있다. 반 이상을 깎아먹은 거로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